저녁 6시 아파트 현관문이 열립니다. 민수가 퇴근길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섭니다. 거실엔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주방에선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아이를 안은 채 냄비를 저으며 돌아봅니다. 다녀왔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준비를 마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부부.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지연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멈춥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립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지연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민수는 느낍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민수와 지연,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2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삶. 주말엔 밀린 빨래와 청소, 장보기로 하루가 갑니다. 지연은 매일 녹초가 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기다립니다. 민수도 퇴근 후 설거지와 청소를 맡습니다. 둘은 역할을 나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차로 30분 거리에 삽니다. 한 달에 2~3번 방문하고 일주일에 3~4번 전화합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민수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지연이가 집안일을 좀 더 신경 써야지.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남자가 설거지까지 하면 어떡해.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민수는 듣는 척 넘깁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릅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가슴에 새깁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깜짝 방문합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손에 반찬 가득 든 시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맞이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이고, 집이 왜 이래? 청소는 했어? 오늘 퇴근이 늦어서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넣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여자가 집안 살림을 좀 챙겨야지.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지연은 참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일하고 돈을 번다는 말을 꾹 눌러 삼킵니다. 시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다 민수의 와이셔츠를 집어듭니다. 다림질도 안 했네. 내가 해갈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남자가 집안일까지 하면 밖에서 무시당해. 그런 거 시키지 마.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부부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집안일 하지 말래요. 제가 다 하래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매번 저보고 무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해요. 엄마 편만 들면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민수가 말끝을 흐립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홀로 남습니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섭섭하게 할 수도 없고 아내를 외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결국 양쪽 모두를 상처 입힙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댁에 가면 지연 혼자 주방에 갇힙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떱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TV를 봅니다. 지연아, 국간 좀 봐줘. 저는 뒤집었어?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지시합니다. 지연은 묵묵히 따릅니다. 명절이 끝나면 온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만 건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깊어집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듭니다. 전화를 해도 대충 받고 찾아가도 반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들이 결혼하더니 딴 사람이 됐어. 다 며느리 때문이야. 반면 지연은 다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에도 부당한 요구에도 남편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아. 지연이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남편은 방관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여자 사이에서 민수는 갈팡질팡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아내 눈치가 보이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 어머니가 서운해합니다.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 속에 갇혀갑니다. 어느 주말 오후입니다.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와라. 아빠 생신이다. 민수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친정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빨래를 개다 손을 멈춥니다. 일요일이요? 우리 친정 가기로 했잖아요. 아, 그게. 민수가 머뭇거립니다. 아버지 생신이래요. 지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은요?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요? 당신 집 일은 무조건 우선이고 우리 집 일은 미루면 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둘 사이로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는지, 사랑은 아직 남아있지만 지쳐가는 자신을 느낍니다. 민수 역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두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균열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선 감정의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큰 불씨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화염으로 번질 거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수야,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네, 엄마. 어제 아빠 생신인데 왜 안 왔어? 연락도 없고.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멈춥니다. 옆에서 지연이 듣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며느리가 가기 싫다고 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지연이 말만 듣는 것 같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연이 화장실 문을 쾅 닫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일상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1960년대생입니다. 그녀가 자랄 때 배운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시집가면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 게 여자의 도리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명절엔 사흘 동안 주방을 지켰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그게 미덕이야. 그녀의 어머니가 가르쳤던 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릅니다. 지연은 1990년대생입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평등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결혼은 희생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알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거지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해도 나를 잃지 말아라. 어머니가 결혼 전 해준 말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지키려 합니다. 두 여자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합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그자. 지연은 난처합니다. 주말엔 밀린 빨래와 청소가 기다립니다. 어머니, 주말에 집안일 해야 해서요. 김치 담그는 것도 집안일이지. 같이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지연은 참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자 지연이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주말에 김치 담그러 오래요. 그래요? 그럼 다녀와요. 나 혼자요? 당신은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맨날 그래요. 당신 집 일은 제 몫이고 당신은 빠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일이 있어서. 거짓말 마세요. 피하려는 거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 당신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예요? 불러만 하면 가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요. 제가 힘들다고. 주말은 저도 쉬어야 한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고민합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연이가 좀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 젊은 사람이.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게 해줘야지. 김치 담그면 한동안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무 지연이 편만 들어. 엄마 서운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만 가줄 수 없을까요?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네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지금 진심이에요? 한 번만요. 제발. 당신은 맨날 그래요. 어머니 서운하시대요. 한 번만 참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전 언제 서운한 건 헤아려 줘요? 전 당신 아내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이요? 이게 부탁처럼 들려요? 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 무리한 요구를 하든 당신은 항상 침묵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전 지쳤어요. 혼자 싸우는 것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거실에 홀로 남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뭔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도 키우고. 시어머니가 민수의 말을 자릅니다. 그래서 엄마 부탁도 못 들어준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난 내 며느리를 이해 못하겠어. 요즘 애들은 다 저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칩니다. 난 너희 아버지 모시고 너희 키우고 시댁 식구들 챙기면서 살았어. 힘들어도 참았지. 엄마,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도 도리는 있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나와도 돼? 민수는 막막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엄마처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넌 내 마누라만 감싸는구나. 날 키운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민수는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럼 뭐야? 내가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다 지연이 때문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을 나섭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핸들을 움켜쥡니다. 해결하려 했지만 더 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뭐래요? 이해가 안 된대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래요. 지연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역시 그러시겠죠. 미안해요. 제가 잘 설득 못해서. 지연이 민수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이 설득을 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해야 해요. 우리는 엄마 세대와 다르게 산다고. 지연이는 며느리 이전에 제 아내라고. 민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럼 전 상처받아도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은 매번 선택을 회피해요. 그게 더 비겁한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이 한숨을 쉽니다. 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결혼인가 싶어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지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민수는 그녀를 안으려 하지만 지연이 몸을 뺍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는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떠난 것 같아 서럽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 외롭습니다. 민수는 둘 사이에서 무너져 갑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피와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는 상처받더라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선을 긋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일찍 눈을 뜹니다.
오늘은 시댁에 가는 날입니다. 지연이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은 대답 없이 가방을 챙깁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민수는 라디오를 켭니다. 지연은 창밖만 봅니다. 아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30분이 지나 시댁에 도착합니다. 어서 와.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합니다. 민수에게만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지연에겐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들어가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가 인사합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시아버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지연도 인사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지연아, 주방 와.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갑니다. 오늘 김치 100포기 담글 거야. 배추는 저기 있고. 지연이 쌓인 배추를 봅니다. 100포기가 아니라 200포기는 되어 보입니다. 어머니, 이거 다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나눠줘야지. 지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봅니다.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야, 차 한 잔 타와. 어머니가 주방에서 소리칩니다. 민수가 일어나려 하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며느리가 할 일이지. 앉아 있어. 민수는 다시 앉습니다. 지연이 찻잔을 들고 나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지연이 밥상을 차립니다. 민수와 시아버지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진지 드세요. 지연이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듭니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습니다. 민수야, 국 더 먹어. 시어머니가 민수 그릇에 국을 더 따릅니다. 지연의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연이도 드세요. 민수가 지연에게 반찬을 권합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작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민수 아버지, 민수 좀 쉬세요. 우리 설거지하고 김치 담글게요. 두 남자는 거실로 갑니다. 지연은 주방에 홀로 남습니다. 오후 1시부터 김치 담그기가 시작됩니다. 배추 물기 좀 더 짜. 양념 더 넣어.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시어머니의 지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따릅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앞치마는 온통 빨갛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땀이 흐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지연은 참습니다. 저녁 6시 김치 담그기가 끝납니다. 지연은 기진맥진합니다.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짧게 말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일을 끝냈다는 확인입니다. 거실에서 민수가 아이와 놀고 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힘들었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왜? 밥은 먹고 가지. 애가 피곤해해서요. 지연이 일어섭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에 와.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옵니다. 민수에게만 손을 흔듭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연이 말합니다.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로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요? 당신 가족은 저를 며느리로도 사람으로도 안 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거실에서 TV 보고 전 주방에서 6시간 일했어요. 지연이 손을 내밉니다. 빨갛게 부은 손입니다. 이거 보여요? 이게 며느리 대접이에요?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저를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침묵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전 당신 아내예요. 당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이 창밖을 봅니다. 이 결혼 계속할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차 안이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뒷좌석에서 아이가 잠꼬대를 합니다. 민수는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재우고 지연은 방에 들어갑니다. 민수는 거실에 남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상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형,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 형은 결혼하고 장모님이랑 어떻게 지내요? 선배가 웃습니다. 왜? 너도 고부 갈등?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배가 진지해집니다. 민수야, 거기서 내가 확실히 해야 해. 무슨 말씀이에요? 넌 누구 편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 둘 다 소중한데요. 선배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문제야. 중립은 없어. 내 가족은 아내야. 엄마는 부모님이고. 그럼 엄마를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지. 내 가정이 우선이야. 민수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넌 내 가정 지켜야지. 선배의 말이 마음에 꽂힙니다. 민수는 오후 내내 그 말을 곱씹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혼자 왔어?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거실에 앉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줍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또 그 얘기야? 어머니, 들어주세요. 민수가 숨을 고릅니다. 지연이도 사람이에요. 며느리 이전에 제 아내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너무 힘들었대요. 혼자 6시간 일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김치 담그는 게 일이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어머니, 요즘은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난 그렇게 살았어. 내 아버지 모시고 시댁 식구 챙기고 힘들어도 참았지. 어머니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달라도 도리는 있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연이가 힘들면 전 지연이 편을 들 거예요. 넌 지금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해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날 키운 엄마보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여자가 더 중요해?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제 엄마세요. 하지만 지연이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 난 가족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민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해요. 민수가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차에 앉아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어머니 집. 지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또 저 얘기 나왔죠? 네. 뭐래요? 민수가 지연 앞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편 들었어요. 지연이 놀라 민수를 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진심이에요? 네. 늦었지만 이제 확실히 할게요. 지연이 민수를 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입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듭니다. 선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피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중립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책임 있는 선택만이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진짜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민수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민수에게 웃음을 보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좋은 걸로. 그럼 파스타 해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연이 잠시 멈춥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화내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엄마예요. 연락하세요. 민수는 고맙습니다. 지연이 이해해준다는 게.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잘 지내세요? 답장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민수는 불안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누나입니다. 민수야, 나야. 누나, 엄마 때문에 전화했어. 요즘 많이 우시더라. 민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자기를 버렸대. 며느리 편만 든다고. 그게 아닌데. 누나가 한숨을 쉽니다. 민수야,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평생 우리 키우느라 힘드셨잖아. 알아요, 누나. 그래도 내 선택은 맞았어. 아내가 우선이지. 누나의 말에 민수는 위로받습니다. 근데 엄마랑은 풀어야 해. 이대로 가면 안 돼. 어떡해요? 시간 좀 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 엄마도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민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주말 민수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했어요. 제 가정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민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 이제 제 가족을 지켜야 해요. 지연이와 아이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난 뭐야? 난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는 제 엄마세요. 평생 그럴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연이가 제 1순위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손을 뿌리칩니다. 이해하라고? 내가 날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전 지연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넌 정말 컸구나.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도 알아. 내가 독립해야 한다는 거.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 민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 주세요. 천천히 적응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엄마도 노력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작게 말합니다. 민수는 놀랍니다. 정말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 며느리도 사람인데. 민수는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당분간은 안 볼 거야. 엄마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한결 가볍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맞이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려고 하세요. 지연이 놀랍니다.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지연이 민수를 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무슨 규칙이요? 우리 가족의 규칙이요. 시댁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명절은 양가 공평하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편해야 저도 편해요. 지연이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우리 잘해봐요. 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께 다시 연락합니다. 엄마, 저희 집에 오실래요? 지연이가 저녁 준비한대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입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신데. 알았어. 갈게. 토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민수네 집을 찾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맞이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집이 깨끗하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립니다. 시어머니가 앉습니다.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네. 다행이에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이 손을 멈춥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도 힘든데 배려 안 하고 지연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해보자. 네, 어머니. 두 여자가 손을 맞잡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다음엔 내가 초대할게. 편하게 와.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연이 민수를 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당신이 용기 내줘서 가능했어요. 민수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다음 주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십니다.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 봤어. 뭐요?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민수가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아들한테만 매달릴 게 아니라.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할 거야. 민수는 기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가끔 보러 갈게. 자주 뵙고 싶어요. 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근데 부담 갖지 말고. 민수는 어머니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한 달 후 가족 모임이 열립니다. 민수네 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지연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6명. 어색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손주가 참 예쁘네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습니다. 지연 어머니도 함께 웃습니다. 우리 사돈댁이 잘 키웠어요. 두 어머니는 금방 친해집니다. 민수와 지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봅니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부부는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오늘 좋았죠? 지연이 묻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부딪힐 일도 생기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지연이 민수에게 기댑니다. 당신이 변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당신 덕분에 성장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이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법, 경계 긋는 법, 서로 지키는 법.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중립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책임 있는 선택만이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이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의 인생은 아들 것이라는 것을 지연도 알았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남편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고부 갈등, 그 중심에 선 남편,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두가 압니다. 침묵이 아닌 용기, 회피가 아닌 직면, 중립이 아닌 선택. 이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수와 지연의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맞춰지는 과정. 그 과정을 견뎌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